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그간 과거사 분야에서 철저하게 닫혀있는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한국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신 후속 조치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규슈 나가사키현 군함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정확히 10년이 됐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이면 닿는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중 하나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진정성 있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일본은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 강제노역 전체 역사 설명 등 등재 당시 했던 약속을 대부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고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5년 동안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한국에 뒤통수를 친 겁니다. 심지어 일본은 5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센터 전시물에는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한일 강제 병합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전시 중이었습니다. 군함도 전시관을 군함도에서 1000km 떨어진 도쿄에, 그것도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곳에 만들었다고 하다니,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 등 피해자들이 군함도에서 겪었던 참혹한 역사적 사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일본은 역시나 이번에도 약속을 이행할 의사도 역사를 직시할 용기도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도 한국과의 약속도 지난 1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를 문제 삼았지만 그런데 최근 분통 터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한국 정부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정식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패배하면서 우호적인 흐름을 유지하던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습니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이제는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위원국들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앞으로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세배 규모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온 일본의 영향력과 함께 해당 사안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 위원국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다른 계기에라도 일본의 불충분한 약속 이행을 재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유네스코 차원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가 이번에 다시 확인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굳이 끼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 특유의 로비가 동작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외면한 일본의 태도를 두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상당히 묘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마침 한미일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의 김명수 합참의장,
미국의 덴케인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망료장은 오는 10일에서 11일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맹의 국방비 증액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방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군사연합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유지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필수입니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일본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군함도 정보센터 설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국인들은 상당히 실망했고 한미일 군사협의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이번 메이지 산업혁명 유신 후속 조치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건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엄청난 관세 압박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일본은 현재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버릇이 나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상호 관세를 종전 24%보다 높은 30에서 3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목표 관철을 위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일본에게 모욕 주기까지 불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6일 NHK 여야 당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의 강경한 태도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때론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전통적으로 미국을 핵심 동맹으로 각별히 대우하는 방식의 외교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태도 변화는 일본 국내 여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지율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시바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의 과반 유지에 실패할 경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항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지난 여론조사에서도 관세 조치에 대항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하는 등 일본 내 여론은 정부가 미국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바 총리의 태도 변화는 일본 국내 여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의 선거 결과가 급한 이시바 총리가 여론에 부응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이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일본이 겉으로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군함도로 한미양국은 물론 유네스코에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만 콕 집어서 상호 관세를 3주 연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서한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4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그중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내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협상 시한을 유예해줬다는 해석과 함께 최종 시한을 못 박아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 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한미 간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국가명과 양국 정상 이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온 국가들인 만큼 이들 동맹국을 먼저 압박함으로써 단기간 내 협상 타결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말레이시아, 남아공, 미얀마 등 총 14개국의 서한을 발송했지만 한국, 일본만 먼저 공개함으로써 국제 여론과 시장에 더 큰 파장을 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경제대국인 한국과 일본 두 국과의 협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노림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경쟁키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시절부터 줄곧 미국은 세계를 위해 시장을 열어줬지만 되돌아온 것은 대규모 무역 적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폐쇄한 채 미국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압박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과 불공정 무역 종식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중국처럼 강한 반발 없이 미국 내 보수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성과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8일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양국만 콕 집어서 상호 관세를 3주 연장했는데요. 과연 3주 뒤에 어떤 나라가 웃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미행에 의한 논란은 바로 이런 중대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고 유네스코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군함도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